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외국인 며느리 하지만 그녀는 이 집안의 복덩이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불안하고 걱정만 가득했던 시어머니가 어떻게 며느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작은 농촌 마을의 한 가정이 어떻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경상북도의 작은 농촌 마을, 박수진 씨는 올해 55이 되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그녀에게는 하나뿐인 아들 민호가 있었어요. 민호는 벌써 38살이 되도록 장가를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이 언제까지 총각으로 살 건가. 수진 씨는 매일 밤 한숨만 내쉬었어요. 주변 친구들은 모두 손자, 손녀를 안고 있는데 자신만 혼자 쓸쓸히 지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민호는 고등학교 졸업 후 도시로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몇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고향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함께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엄마, 굳이 결혼해야 해요? 저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민호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수진 씨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다고 하지만 어머니 눈에는 그저 체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 부인이 수진 씨를 찾아왔어요. 수진아, 나도 참 말하기 뭐한데 요즘 국제 결혼하는 집들이 많더라고. 우리 동네 김씨네도 베트남 처자 얻어서 아들이랑 잘 살고 있어.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 처음엔 수진 씨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무슨 소리야. 외국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 말도 안 통하는데. 하지만 밤마다 혼자 누워서 생각해 보니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았어요. 민호는 워낙 내성적이어서 소개팅을 시켜줘도 번번이 어색해하며 실패했고 이제 나이도 너무 많이 들었죠. 몇 주를 고민한 끝에 수진 씨는 결심을 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결혼정보회사에 한번 알아봤어. 엄마, 그런 곳은 왜요? 너 혼자 늙어 죽게 둘 수는 없잖아. 베트남 처자들이 참 착하고 예쁘다는데. 한 번만 만나보자. 민호는 처음엔 극구 반대했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사실 자신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대구의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민호는 처음으로 베트남 여성들의 프로필을 보았어요. 사진 속 여성들은 모두 젊고 예뻤지만 민호는 왠지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저랑 결혼하고 싶어 할까요? 상담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베트남에서 온 분들도 진심으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하거든요. 서로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민호는 몇 명의 여성과 화상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응우엔 티리엔이라는 28살의 여성이었습니다. 리엔은 베트남 남부의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이었어요. 가난한 농가에서 자라났지만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영어와 한국어를 조금씩 배워왔다고 했어요. 화상통화에서 만난 리엔은 수줍어하면서도 진실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엔입니다. 한국말 아직 잘 못해요. 아니에요. 충분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영어 전혀 못하거든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리엔은 민호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농사 좋아해요. 베트남에서도 부모님 도와서 농사 많이 했어요. 한국 가서도 농사 배우고 싶어요. 민호는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농사를 힘들어하거나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리엔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농업에 관심을 보였거든요. 정말요? 저희 집은 농사 짓는 집인데 힘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저는 일하는 것 무서워하지 않아요. 가족. 함께 일하면 행복할 거예요. 그 순간 민호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몇 번의 화상통화를 더한 후 민호는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리엔이라는 분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수진 씨는 속으로 기뻤지만 겉으로는 신중한 척했어요. 그래? 그럼 베트남에 가서 직접 만나봐야겠구나. 2023년 봄 민호는 생전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에 갔어요.
호치민 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무더위와 낯선 냄새, 그리고 어디서나 들리는 베트남어. 모든 게 신기하면서도 두려웠어요. 리엔의 집은 호치민에서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농촌 마을에 있었어요. 작은 오토바이들이 끊임없이 지나다니는 길을 따라 가다 보니 정말 조그만 집이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리엔이 환하게 웃으며 민호를 맞이했어요. 화상 통화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예뻤고 무엇보다 그 밝은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리엔의 가족들도 민호를 따뜻하게 반겨주었어요.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베트남 음식을 대접하며 손짓, 발짓으로 환대해 주었죠. 이거 쌀국수예요. 우리 지역에서 제일 맛있어요. 리엔이 한국말로 설명해주며 민호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맛있긴 했지만 민호는 음식보다도 리엔의 마음씨에 더 감동했어요. 며칠 동안 리엔의 집에 머무르면서 민호는 리엔의 일상을 지켜봤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고 저녁에는 동생들을 돌봐주는 모습. 정말 성실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리엔 씨 정말 한국에 가고 싶어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마을을 산책하며 이야기할 때 민호가 물어봤어요. 네, 저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 살고 싶어요. 그리고 민호 씨 좋은 사람 같아요.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엔의 진실한 눈빛을 보며 민호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도 리엔 씨와 함께 살고 싶어요. 결혼 해주실래요? 네, 기뻐요. 이렇게 두 사람은 베트남에서 약혼을 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2023년 여름 드디어 리엔이 한국에 왔어요. 대구 공항에서 리엔을 처음 본 수진 씨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참 예쁘긴 한데. 정말 우리 집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리엔은 꽃다발을 들고 수진 씨에게 깍듯이 인사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리엔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한국말이 서툴렀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인사말이었어요. 수진 씨는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아이고, 고생했구나. 어서 집에 가자. 집에 도착한 리엔은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와, 정말 좋아요. 산도 있고 공기도 깨끗하고. 수진 씨는 리엔을 위해 특별히 방을 하나 꾸며놨어요.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정성을 들인 방이었죠. 여기서 지내렴.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리엔은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인사했어요. 처음 며칠은 서로 어색했어요. 수진 씨는 리엔이 한국 음식을 못 먹을까봐 걱정했지만 리엔은 김치찌개부터 된장국까지 모든 걸 잘 먹었어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정말? 그럼 내일부터 가르쳐 줄게. 수진 씨는 리엔의 적극적인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걱정이 있었어요. 특히 언어 문제와 문화 차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갈등들이 걱정되었죠. 결혼 후 몇 달이 지나면서 리엔은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어요. 한국어 공부에 열심이었고 집안일도 척척 해냈어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리엔은 모르는 게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로 물어봤어요. 빨래하는 법, 김장하는 법, 심지어 농사일까지. 수진 씨는 처음엔 걱정했지만 리엔이 정말 열심히 배우려는 모습을 보며 점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리엔아, 너무 무리하지 마. 천천히 배우면 돼.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일하는 거 좋아해요. 리엔은 특히 농사일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수진 씨와 민호가 밭에 나가면 항상 따라 나서서 도와주었죠. 어머니, 베트남에서는 이런 식물도 키워요. 리엔이 스마트폰으로 베트남의 농작물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할 때 수진 씨는 신기해했어요. 아이고, 정말? 이것도 먹는 거야? 네, 맛있어요. 한국에서도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리엔의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며 민호도 점점 리엔에게 빠져들었어요. 처음엔 어색했던 두 사람이지만 함께 농사일을 하고 저녁에 TV 보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여보, 내일 시장 가서 씨앗 좀 사올까? 좋아요. 저도 따라갈게요. 리엔은 한국의 시장 문화에도 금세 적응했어요.
아줌마들과 한국어로 대화하며 물건 값을 깎는 모습을 보면 수진 씨도 웃음이 나왔죠. 어머니 리엔이 참 똑똑하네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보다 시장에서 더 잘해. 겨울이 되면서 리에는 김장김치까지 담그는 법을 배웠어요. 처음엔 손이 빨갛게 부어가면서도 열심히 배웠죠.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아이고, 잘하네. 정말 잘해. 수진 씨는 리엔의 손을 잡아주며 감탄했어요. 이제 리엔이 정말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봄이 되자 리엔은 수진 씨와 민호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민호 오빠, 제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뭔데? 하우스에서 딸기 키우는 거 어떨까요? 수진 씨와 민호는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지금까지 이들은 노지에서만 배추, 무, 고추 같은 기본적인 채소들만 키워왔거든요. 딸기?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아니에요. 베트남에서도 딸기 농장 많이 봤어요. 하우스에서 키우면 1년 내내 딸기 따올 수 있어요. 리에는 스마트폰으로 여러 자료들을 찾아서 보여주었어요. 딸기 재배 방법, 수익성, 필요한 시설들. 봐요, 어머니. 딸기 하우스 하면 우리 밥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수진 씨는 반신반의했어요. 그래도 돈이 많이 들겠는데. 처음에는 작은 하우스 하나만 해봐요. 안 되면 그만두면 되고, 잘 되면 더 크게 하고. 민호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딸기 재배 기술은 어떻게 배우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해준다고 들었어요. 저도 한국어 더 배워서 함께 공부할게요. 리엔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가족들은 점점 마음이 움직였어요. 특히 수진 씨는 리엔이 이렇게 집안일을 생각해주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그럼 한번 알아나 볼까? 정말요? 어머니, 감사해요. 리엔은 기뻐하며 수진 씨를 껴안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수진 씨도 이제는 리엔의 따뜻한 포옹을 받아주었죠. 그렇게 해서 박 씨네는 딸기 하우스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하우스 하나부터 시작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러 가는 날 리엔은 열심히 메모를 하며 질문했어요. 선생님, 딸기 모종은 언제 심는 게 좋아요? 온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물은 얼마나 자주 줘야 해요? 강사 선생님도 리엔의 열정에 감탄했어요. 와, 정말 열심히시네요. 이런 자세라면 분명 성공하실 거예요. 집에 돌아온 리엔은 배운 내용을 수진 씨와 민호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어머니, 딸기는 온도가 정말 중요해요. 낮에는 25도, 밤에는 8도 정도로 맞춰줘야 해요. 아이고, 복잡하네. 처음에는 어려워도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우리 함께 하면 돼요. 드디어 하우스가 완공되고 딸기 모종을 심는 날이 왔어요. 온 가족이 함께 나서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심었어요. 리에나, 이렇게 심으면 돼? 네, 어머니. 뿌리가 잘 보이게 해주세요. 여보, 여기 간격이 좀 넓은 것 같은데? 민호 오빠, 조금만 더 가까이 심어주세요. 온 가족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수진 씨는 마음이 뿌듯했어요. 예전에는 혼자 농사일을 하느라 힘들었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몇 달이 지나고 드디어 첫 딸기들이 빨갛게 익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민호 오빠, 빨리 와봐요. 리엔의 기쁜 목소리에 온 가족이 하우스로 달려갔어요. 어머, 정말 빨갛게 익었네. 와, 크기도 좋고. 첫 딸기를 따서 맛을 본 순간 모두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떠올랐어요. 와, 진짜 달다.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 리에나, 너 정말 대단하다. 수진 씨는 리엔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딸기는 잘 자랐는데 어디에 팔지 고민이었거든요. 시장에 가져가면 얼마나 받을까? 글쎄, 중간 상인들이 너무 싸게 쳐줄 것 같은데. 이때 또다시 리엔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어머니, 인터넷으로 직접 팔면 어떨까요? 인터넷? 그게 뭔데? 온라인 쇼핑몰이요. 소비자들에게 직접 팔 수 있어요. 리엔은 스마트폰으로 여러 온라인 쇼핑몰들을 보여주었어요. 봐요. 여기 농가에서 직접 파는 딸기들이 있어요. 가격도 시장보다 훨씬 비싸게 받을 수 있어요. 민호가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야? 사진 예쁘게 찍어서 올리고
상품 설명 써주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리엔의 제안대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리엔이 사진 찍는 법부터 상품, 설명 쓰는 법까지 모든 걸 배워서 가족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어머니, 이렇게 딸기를 예쁘게 담아서 사진 찍어요. 와, 정말 예쁘네. 이게 우리 딸기 맞나? 네, 조명을 이렇게 맞춰주면 더 맛있어 보여요. 상품 설명도 리엔이 직접 썼어요. 경상북도 청정 지역에서 키운 무농약 딸기입니다. 가족이 정성스럽게 키워서 당도가 높고 향이 진합니다. 갓 따서 바로 보내드려요. 첫 주문이 들어왔을 때 온 가족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어머니, 주문 하나 들어왔어요. 정말? 얼마에? 시장 가격보다 2배나 비싸게요. 수진 씨는 믿기지 않았어요. 같은 딸기가 이렇게 비싸게 팔릴 수 있다니. 포장도 리엔이 정성스럽게 했어요. 예쁜 상자에 담고 감사 인사 카드도 넣어서. 고객님께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며칠 후 첫 구매 고객으로부터 리뷰가 달렸어요. 딸기가 정말 달고 맛있어요. 시장에서 사는 것과는 완전 다르네요. 다음에도 또 주문할게요. 어머니, 봐요. 고객이 맛있다고 해요. 아이고, 정말? 우리 딸기가 그렇게 맛있나? 그 후로 주문이 점점 늘어났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 고객들도 생기기 시작했죠. 성공적인 첫 시즌을 마친 후 리엔은 또 다른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하우스를 하나 더 지으면 어떨까요? 또? 돈이 많이 들 텐데. 이번 딸기 판매로 번 돈이 꽤 되잖아요. 하우스 하나 더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로 첫 시즌 수익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기존의 채소 농사로 버는 돈의 몇 배나 되었거든요. 그리고 딸기만 말고 다른 것도 키워봐요. 토마토라든지 오이라든지. 그것도 온라인으로 팔 수 있어? 당연하죠. 신선한 채소를 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민호도 이제는 리엔의 판단을 완전히 신뢰했어요. 여보 말이 맞는 것 같아. 엄마, 우리 한 번 더 도전해 볼까요? 수진 씨도 마음이 움직였어요. 리엔이 오고 나서 집안이 이렇게 달라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 해보자. 리엔이가 하자는 건 다 잘 됐으니까. 그렇게 두 번째 하우스가 지어졌고 이번에는 방울토마토와 오이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리엔은 각 작물의 특성을 철저히 공부해서 최적의 재배 환경을 만들어 주었어요. 토마토는 딸기보다 온도를 조금 더 높게 맞춰줘야 해요. 오이는 물을 많이 좋아하니까 자주 주세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도 박신의 농장을 견학 오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요즘 유명한 박신의 스마트팜이군요. 정말 잘 관리되어 있네요. 네, 저희 며느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됐어요. 수진 씨는 자랑스럽게 리엔을 소개했어요. 이제는 정말 리엔이 자신의 친딸처럼 느껴졌거든요. 두 번째 해가 되자 리엔은 더욱 체계적인 사업 계획을 세웠어요. 어머니, 우리 농장 이름을 정해봐요. 이름? 그냥 박신의 농장이면 안 돼? 좀 더 예쁜 이름이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한 가족 농장 어떠세요? 오, 좋은데? 리엔은 농장 로고까지 직접 디자인했어요. 온 가족이 함께 농사 짓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만든 로고였죠. 와, 리엔이가 그림도 잘 그리네? 베트남에서 조금 배웠어요. 온라인 쇼핑몰도 더욱 전문적으로 꾸몄어요. 농장 소개, 재배 과정, 가족 이야기까지. 고객들이 단순히 농산물을 사는 게 아니라 가족의 이야기를 함께 구매하는 느낌이 들도록 했어요. 우리 농장은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 출신 아내, 그리고 어머니가 함께 키우는 사랑이 담긴 농장입니다. 이런 스토리텔링이 큰 효과를 발휘했어요. 고객들은 단순히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따뜻한 이야기에 감동받아서 지속적으로 구매하게 되었거든요. 소셜미디어도 적극 활용했어요. 리엔이 직접 농장 일상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서 올렸어요. 오늘은 딸기 수확하는 날이에요. 어머니와 함께 정성스럽게 따고 있어요. 방금 딴 토마토로 샐러드 만들어 먹었어요. 달콤하고 맛있어요. 이런 일상적인 게시물들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댓글도 계속 달렸죠. 리엔 씨 정말 대단해요. 한국 생활 잘 적응하신 것 같아서 보기 좋아요.
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일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네요. 다음에 농장 체험도 할 수 있나요?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리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어요. 어머니, 농장 체험 프로그램 해봐요. 체험 프로그램? 네, 가족 단위로 와서 딸기 따기 체험도 하고 농장 구경도 하고 그런 거요. 그런 걸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까? 요즘 도시 사람들이 농촌 체험을 많이 좋아해요. 특히 아이들한테 교육도 되고. 민호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주말에만 해도 될 것 같고. 그렇게 주말 농장 체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체험 가족이 왔을 때 온 가족이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가족 농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리엔이 밝게 인사하며 체험 가족을 맞이했어요. 와, 여기가 인터넷에서 본 그 농장이네요. 리엔 씨 실제로 보니까 더 예쁘시네요. 체험 프로그램은 대성공이었어요. 딸기 따기, 토마토 수확, 농장 곳곳 구경하기.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즐거워했고 부모들도 만족해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건 처음 봐요. 농장이 정말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네요. 체험이 끝난 후에는 수확한 농산물을 가져갈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농장에서 기른 채소로 만든 간단한 샐러드도 대접했죠. 어머니가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샐러드예요. 와, 정말 싱싱하고 맛있어요. 체험 가족들은 모두 만족하며 돌아갔고 온라인에 후기도 올려주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정말 좋은 시간 보냈어요. 리엔 씨 가족 모두 너무 친절하시고 농장도 깨끗하고 좋았어요. 다음에 또 갈게요. 사업이 점점 커지면서 리에는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가 함께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우리 이웃 농가들하고도 함께 일해봐요. 무슨 말이야? 우리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웃 농가 농산물도 함께 팔면 어떨까요? 수진 씨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만 파는 것보다 경쟁이 생기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다양한 상품이 있으면 고객들이 더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가 마케팅을 도와주는 대신 수수료를 받으면 되고요. 리엔의 설명을 들은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 같은데 우리 혼자 다 할 수도 없고 함께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인근 농가들과 협력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이웃들도 리엔의 진심을 알고 점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리엔이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냈네. 우리 배추도 온라인에서 팔 수 있다고? 그럼요. 김장철에 맞춰서 김장 배추 세트로 팔면 잘 팔릴 거예요. 오이 농사 짓는 김씨네도 참여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행복한 가족농장 온라인 쇼핑몰은 지역 농산물 통합 판매장이 되었어요. 고객들도 한 곳에서 다양한 농산물을 살 수 있어서 좋아했죠. 와, 여기 정말 다양한 게 많네요. 딸기, 토마토, 배추, 무, 고추. 장보기 편하겠어요. 리에는 각 농가의 농산물 품질 관리까지 도와주었어요. 사진 찍는 법, 포장하는 법, 상품 설명 쓰는 법까지. 이렇게 하면 더 예쁘게 보여요.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포인트를 강조해서 써주세요. 이웃 농가들도 리엔에게 고마워했어요. 리엔이 덕분에 우리도 돈을 더 많이 벌게 됐어. 정말 고마워. 처음엔 외국 사람이라고 쉽게 보려고 했는데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네. 3년이 지나자 박신의 농장은 지역에서 가장 성공한 농가가 되었어요. 연매출이 기존 농사의 10배가 넘었거든요. 어머니, 이제 집도 새로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네, 그동안 번 돈이면 충분해요. 하지만 리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얻었어요. 진짜 가족의 사랑과 지역 사회의 인정이었죠.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리엔을 모범 농업인으로 선정했어요. 리엔 씨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적인 자세가 지역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한 수진 씨는 눈물이 났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지역 신문에서도 리엔의 이야기를 크게 다뤘어요. 베트남 출신 며느리가 이끄는 스마트팜 혁신, 전통 농업과 현대 기술의 만남, 다문화 가정의 성공 모델. 기사를 본 사람들이 농장에 견학을 오기도 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셨어요? 처음엔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리엔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와 남편이 함께 도와줘서 가능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진 씨는 리엔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리엔아, 처음에 너를 데려왔을 때 엄마가 많이 걱정했었어. 알아요, 어머니. 당연한 거예요. 외국 사람이라서 우리랑 안 맞을까봐, 농촌 생활을 힘들어 할까봐. 수진 씨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너는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 아니, 운명이었나 봐. 어머니, 너 없었으면 우리 집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민호도 이렇게 밝아질 수 있었을까? 리엔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도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처음에 무서웠는데 어머니가 따뜻하게 받아주셔서. 아이고, 뭐가 무서워. 이제 너는 내 진짜 딸이야. 수진 씨는 리엔을 꼭 안아주었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진짜 엄마처럼 생각해요. 베트남에 있는 엄마만큼 사랑해요. 그래, 우리 딸. 그날 밤 수진 씨는 민호에게도 말했어요. 민호야, 너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 네,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리엔이는 단순히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복덩이야. 아니, 천사야. 성공적인 농장 운영 4년째 리엔은 또 다른 꿈을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민호 오빠, 제가 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요. 또 뭔데? 이제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농업교육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농업교육센터? 네, 다른 다문화 가정이나 젊은 농업인들에게 저희가 배운 것들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리엔의 꿈은 단순히 자신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농업을 통해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거든요. 저처럼 한국에 온 외국인 며느리들도 많잖아요. 그분들도 농업을 배우면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될 텐데. 수진 씨와 민호는 리엔의 넓은 마음에 감동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네, 저희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행복한 가족농장 교육센터가 설립되었어요. 주말마다 다문화 가정이나 농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았어요. 스마트팜 기초과정, 온라인 마케팅 실습, 농산물 브랜딩 전략. 리엔이 직접 강사로 나서서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가족의 도움과 꾸준한 노력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리엔은 더 큰 보람을 느꼈어요. 리엔의 영향으로 지역 전체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농가들도 스마트팜을 도입하고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어요. 마을 이장이 리엔을 찾아와서 말했어요. 리엔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젊은 사람들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농업도 충분히 돈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정말로 그랬어요. 도시에 나가 있던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농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늘어났어요. 리엔 씨가 보여준 모델을 따라서 저희도 해보려고요. 정말 좋은 일이에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지역 농협에서도 리엔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어요. 리엔 씨의 노하우를 더 많은 농가에 전파하고 싶습니다. 기꺼이 도와드리겠어요. 이렇게 해서 리엔은 단순히 한 가정의 며느리가 아니라 지역 농업 발전의 핵심 인물이 되었어요. 5년이 지난 어느 날 리엔은 수진 씨와 민호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어요. 어머니, 민호 오빠. 제가 임신했어요. 정말? 온 가족이 기뻐했어요. 특히 수진 씨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아이고, 정말? 우리 손자가 생기는 거야? 네, 어머니.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임신 기간 동안 수진 씨는 리엔을 더욱 정성스럽게 돌봤어요. 리엔아, 무거운 거 들지 마. 농장 일은 우리가 할게. 어머니, 괜찮아요. 조금씩은 할 수 있어요. 안 돼. 지금은 몸조리가 제일 중요해.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어요. 예쁜 아들이었죠. 어머니, 손자예요. 수진 씨는 손자를 안아보며 행복의 눈물을 흘렸어요. 아이고, 내 손자야. 할머니가 여기 있어. 아기는 엄마인 리엔과 할머니인 수진 씨를 닮아서 정말 예뻤어요.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
베트남과 한국을 연결하는 의미로 하늘 천자를 넣어서 천우는 어떨까요? 천우. 좋다. 하늘이 내려준 소중한 아이니까. 아기 천우가 자라면서 농장은 더욱 활기찬 곳이 되었어요. 천우는 할머니 수진 씨와 엄마 리엔, 아빠 민호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랐어요. 할머니, 이거 뭐예요? 이건 딸기야, 천우야. 엄마가 키운 거지. 와, 빨간색이에요. 천우는 어릴 때부터 농장에서 뛰어놀며 자연과 함께 자랐어요. 리에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농장 일을 계속했어요. 수진 씨가 천우를 돌봐주는 동안 농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천우야, 엄마가 어떻게 딸기를 키우는지 보여줄까? 네. 아이가 자라면서 농장 체험 프로그램도 더욱 인기가 많아졌어요. 천우가 있으니까 더욱 가족적인 분위기가 되었거든요. 와, 아기가 정말 귀여워요. 천우 오빠. 안녕. 체험 온 아이들과 천우가 함께 노는 모습을 보면 어른들도 흐뭇해했어요. 리엔이 한국에 온 지 10년이 지났어요. 이제 농장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었고 리엔은 지역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견학을 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나요? 리엔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가족의 사랑과 지역사회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수진 씨는 이제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농장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뭐 하러 쉬어? 일하는 게 재미있는데. 수진 씨는 리엔과 함께 일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민호도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었는데 이제는 자신감 넘치는 성공한 농업인이 되었죠. 여보, 오늘 주문이 또 많이 들어왔어. 정말. 요즘 딸기가 인기가 많네.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농장을 운영했어요. 10년이 지난 지금 리엔의 한국어는 완벽했어요. 표준어는 물론 경상도 사투리까지 자연스럽게 구사했어요. 어머니, 오늘 날씨가 기가 막히게 좋네요. 그래, 농사짓기 딱 좋은 날씨야. 지역 사람들도 이제 리엔을 완전히 한국 사람으로 여겼어요. 리엔이는 이제 우리보다 더 한국 사람 같아. 맞아, 김치도 우리보다 잘 담그고. 리엔은 한국 문화에 완전히 적응했지만 베트남의 문화도 잊지 않았어요. 천우에게는 베트남어도 가르쳐주고 베트남 문화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어요. 천우야, 엄마 나라 베트남에서는 이런 음식을 먹어. 와, 맛있어요. 명절 때는 베트남 음식도 만들어서 가족들과 함께 먹었어요. 이게 베트남 쌀국수야. 리엔이가 만든 건데 정말 맛있어. 수진 씨도 이제는 베트남 음식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리엔의 성공은 지역의 다른 다문화 가정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많은 외국인 며느리들이 리엔을 롤모델로 삼게 되었죠. 리엔 언니처럼 저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어요. 그럼 우리 교육센터에 와서 배워봐. 함께하면 더 좋을 거야. 리엔은 후배 며느리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한국 생활 적응부터 사업 아이디어까지. 처음에는 어려워도 꾸준히 하면 돼. 무엇보다 가족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해. 지역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도 리엔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어요. 리엔 씨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는 제가 도와드릴 차례죠. 리엔이 시작한 스마트팜 모델은 이제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되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리엔의 농장을 견학지로 지정했어요. 이곳이 대한민국 스마트팜의 메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의 노력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리엔은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어요. 농업의 미래는 기술과 사람의 조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해요. 리엔의 강연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감동받았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저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배우고 싶은 마음과 가족을 위한 마음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공적인 농장 운영 10년째 리엔은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을 한국으로 초대했어요. 어머니, 베트남에 있는 부모님을 모셔오고 싶어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사위 노릇 제대로 해야지.
수진 씨도 리엔의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우리 며느리 부모님이니까 우리가 잘 모셔야 해. 베트남에서 리엔의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공항에는 온 가족이 마중 나갔어요. 엄마, 아빠. 리엔은 몇 년 만에 만난 부모님을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리에나, 많이 컸구나. 한국에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구나. 리엔의 아버지는 딸의 성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어요. 베트남 부모님들은 한국의 며느리 어머니인 수진 씨를 만나며 깊이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리엔을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딸처럼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어머니는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베트남 부모님들은 딸이 일구어 놓은 농장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리엔아, 이게 다 내가 한 거야? 네, 어머니와 민우 오빠가 함께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하우스 안에 탐스럽게 자란 딸기와 토마토, 오이를 보며 리엔의 아버지가 말했어요. 와, 정말 대단하구나. 베트남에서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야. 리엔은 자랑스럽게 농장 곳곳을 안내해드렸어요. 여기가 딸기 하우스고 저기가 토마토 하우스예요. 저기 보이는 건물이 교육센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농업 기술을 가르쳐 드리는 곳이에요. 베트남 부모님들은 딸의 성공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했어요. 리엔아, 네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줄 몰랐어. 엄마, 저는 여전히 엄마 딸이에요. 그리고 여기 어머니의 딸이기도 하고요. 리엔이 수진 씨를 가리키며 말하자 베트남 어머니는 수진 씨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딸을 친딸처럼 사랑해 주셔서. 베트남 부모님들이 머무는 동안 두 나라의 문화가 아름답게 어우러졌어요. 수진 씨는 베트남 부모님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한국 음식을 준비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김치찌개예요. 리엔이가 아주 좋아해요. 리엔의 어머니도 베트남 음식을 만들어서 수진 씨에게 대접했어요. 이건 베트남 쌀국수예요. 리엔이가 어릴 때 자주 해줬던 음식이에요. 어머, 정말 맛있네요. 언어는 달랐지만 음식을 통해 두 어머니는 마음을 나눴어요. 천우는 베트남 할아버지, 할머니를 금방 따랐어요.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천우가 베트남어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베트남 할아버지는 기뻐했어요. 아이고, 우리 손자가 베트남 말도 할 줄 아네. 베트남 부모님들이 돌아가기 전날 밤 리엔은 수진 씨에게 진심을 털어놓았어요. 어머니, 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그랬구나. 낯선 나라,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 모든 게 두려웠어요. 그런데도 잘 참았네. 하지만 어머니가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시고 민우 오빠가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이제는 이곳이 제 진짜 고향이 된 것 같아요. 수진 씨도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리엔아, 나도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 외국 사람이니까 우리랑 안 맞을까봐.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너 같은 며느리를 어디서 또 찾겠어. 어머니. 너는 우리 가족의 복덩이야. 아니, 천사야. 두 사람은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떠나는 날 베트남 부모님들은 수진 씨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딸을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리엔이 통역해주는 가운데 베트남 아버지가 말했어요. 리엔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어머님 덕분입니다. 우리 가족처럼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 씨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리엔이는 우리 가족의 보물이에요. 이렇게 좋은 딸을 키워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공항에서의 작별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리엔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어머니께 효도해라. 네, 아빠.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천우야, 할아버지가 베트남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네, 할아버지, 다음에 또 와주세요. 베트남 부모님들이 다녀간 후 리엔은 더 큰 꿈을 품게 되었어요. 어머니, 저 베트남에 농장 하나 더 만들고 싶어요. 베트남에? 네,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베트남에도 전수하고 싶어요. 그리고 두 나라를 연결하는 농산물 무역도 해보고 싶고요. 민호도 아내의 꿈을 지지했어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우리가 도와줄게. 수진 씨도 리엔의 뜻을 이해했어요.
그래, 내 고향 사람들도 도와줘야지. 그렇게 해서 1-배 농업 협력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리에는 정기적으로 베트남을 오가며 현지 농민들에게 한국의 농업 기술을 전수했어요.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어요. 온라인 판매도 가능해요. 베트남 농민들도 리엔의 도움에 감사했어요. 리엔 덕분에 우리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됐어. 15년이 지난 지금 리엔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가족의 사랑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리엔 씨의 성공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가족의 사랑과 지역사회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이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셔서 극복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더 많은 사람들이 농업을 통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요. 이제 10살이 된 천우는 엄마 리엔을 롤모델로 삼고 있어요. 엄마, 저도 커서 농장 일할래요. 정말? 왜? 엄마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천우는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해요. 그리고 농장 체험 프로그램에서 어린 통역사 역할도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천우예요. 오늘 농장 구경 재미있게 해드릴게요. 천우의 밝은 모습을 보며 수진 씨는 흐뭇해해요. 우리 천우가 참 똑똑하네. 엄마 닮아서. 할머니 닮아서도 있어요. 리엔과 수진 씨는 웃으며 천우를 바라봤어요. 리엔은 단순히 수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천하고 있어요. 농약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천연 방법을 많이 써요.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도 만들고 빗물도 재활용해요. 이런 친환경 농법이 소비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어요. 정말 건강한 농산물이에요. 아이들에게도 안심하고 먹일 수 있어요. 정부에서도 리엔의 농장을 친환경 농업 모범 사례로 선정했어요. 지속 가능한 농업의 모델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리엔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올해의 농업인상을 수상했어요. 시상식장에는 수진 씨, 민호, 천우가 모두 참석했어요. 올해의 농업인상은 경상북도 행복한 가족농장의 응우엔 티리엔 씨입니다. 리엔이 무대에 올라가는 순간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쳤어요.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신 시어머니, 항상 믿고 지지해준 남편, 그리고 지역사회 모든 분들과 함께 받는 상입니다. 리엔의 수상 소감을 들으며 관객들도 감동의 박수를 보냈어요. 수상 후 기념 촬영에서 수진 씨는 리엔에게 말했어요. 리엔아,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너의 노력 덕분이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함께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이 정말 꿈 같았어요. 리엔이 상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진 씨가 리엔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리엔아, 내가 우리 집에 온 게 정말 다행이야. 저도요, 어머니. 이 집에 와서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민호도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여보 고마워. 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졌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천우가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가족이 뭐예요? 리엔은 천우를 안아주며 대답했어요.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야.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함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야. 할머니도 엄마 가족이에요? 그럼 할머니는 엄마의 진짜 어머니야. 수진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자를 안아주었어요. 그래,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이렇게 해서 처음엔 서로 어색했던 시어머니와 베트남 며느리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리엔이 가져온 건 단순히 새로운 농업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열린 마음, 도전 정신, 그리고 가족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었죠. 수진 씨도 변했어요. 처음엔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걱정이 있었지만 리엔의 진심을 보며 마음을 열었고 결국 진정한 가족애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국적이나 출신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것. 진정한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열정과 노력이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지금도 리엔과 수진 씨, 민호, 천우는 행복한 가족 농장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딸기는 오늘도 전국 각지의 가정의 달콤함과 행복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고 진심에는 언어가 필요 없으며 가족의 의미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소중한 진실을 말이죠. 여러분도 오늘 가족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관심과 사랑이 모여서 큰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외국인 며느리가 가져온 기적은 여기서 마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도 따뜻해지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